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저희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부부간 증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당장 팔고 싶지는 않고, 그러자니 종부세는 부담스럽고, 이러자니 이제 한쪽으로 그 명의가 너무 치우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부부간 이제 증여를 통해서 종부세를 좀 완화시킬 의도로 지금 이제 증여를 굉장히 많이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 5가지로 추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죠. 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증여해야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아니 법무사가 그러는데 이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이 됩니까?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가액을 저희가 KB 시세를 보니까 뭐 5억 5천에서 뭐 7억 사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딱 6억 밑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세금 안 내게.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희는 좀 그 금액이 약간은 작은데 좀 높여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요 금액을 좀 자기들 원하는 금액으로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데 본인은 그냥 6억까지만 증여하고 싶대요. 6억까지만 세금 안 나오는 6억까지만 증여할 수 없나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과 대출이 있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대출과 보증금은 양도세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증여로 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주택 중 어떤 집을 증여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취득 금액이 좀 낮아서 취득 금액 대비 지금 현재 시세가 많이 오른 것으로 증여하는 게 좀 그 나중에 절세 효과가 크겠죠. 내가 취득 금액이 낮다는 얘기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인데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시세대로 이제 증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지금 시세가 나중에 취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즉 취득금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취득금액 대비 현재 시세가 많이 오른 것으로 증여하는 게 좀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5년 내에 처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5년 안에 처분할 것 같으면 2월과세라는 제도 때문에요. 이게 되레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증여하는 게. 물론 이제 증여해서 당장 종부세는 좀 피하지만 2월 과세라는 거를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5년 안에는 처분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증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세와 지방세, 국세라 하면 뭐 증여세고요. 그 다음에 그 취득세는 지방세죠. 이게 과표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원화. 틀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즉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해서 한 4%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시가격에 4% 정도 부담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상 예정이죠. 매매와 준해서 8%, 주택수와 관련해서 12%로 이런 식으로 인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은 취득세를 내기 위한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증여세는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증여세는 뭐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가액은 현재 시가나 감정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가액을 저희가 뭐 KB 시세 등을 보고 임의로 잡아도 됩니까? 좀 작게 잡아도 됩니까? 아니면 좀 작은데 높게 잡아도 됩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증여재산에 대한 요 평가는요 세법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 하면 이런 내용이죠.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그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가액이 같은 그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되는 게 뭐 둘 이상이다 그러면 평균액을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 기간 내에 만약에 이런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2년 그 다음에 뒤로 최대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한 날로부터 9개월까지 혹시 이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갖다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세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죠. 지금 증여일이 있는데 증여일 전 6개월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요. 4억이 있습니다. 증여일 전 2개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여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할 때까지는 만약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요 4억을 갖다 쓰면 되고요. 근데 내가 증여세 신고를 좀 늦장 3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좀 늦장 부리다가 보니까 매매 사례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증여일로부터 더 가까운 1개월 내에 있는 사례가액이 5억이라고 하면 이 5억을 갖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5억을. 즉 증여세 신고하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게 요 4억이었는데 그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그럼 4억을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게 5억이 생겼다 그러면 5억을 쓰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여세 신고할 때는 가급적 유리한 사례가 있다, 적든 크든 유리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빨리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요즘 경기가 없어서 매매된 사례가 없다. 아니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준시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기준시가로 하면은 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요 그 매매 사례 쓸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좀 그 확장했습니다. 추가 6개월 안에라도 매매 사례가 있으면 요걸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만약에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 없다고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 되고요. 감정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의 감정가의 평균을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짜리라면 한 군데만 감정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시가가 없다 그러면 감정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네 번째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시세가 한 7, 8억 정도 되는데 딱 6억 원까지만, 세금 안 나오는 6억 원까지만 증여할 수 없나요? 이제 이건데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시가가 7, 8억 되니까요. 이 6억에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7억이라고 그러면 6 나누기 7 그 지분만큼만 증여를 하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지분 증여를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아예 아싸리 굉장히 크다. 뭐 10억, 11억, 12억 된다 그러면 지분 증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라면요. 굳이 지분 증여를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7억이라고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면 6억을 뺀 1억에 대해서 10%가 나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럼 증여세 1000만 원 아끼려고 이제 6억에 맞추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1000만 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7억으로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팔 때 이 1억에 대해서 그 얼만큼 절세 효과가 있냐면요. 이 1억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 2월 과세 피하려고 5년 뒤에 팔았다. 즉 장기보유공제 10% 받았다 그러면 90% 즉 9천만 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가니까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뭐 35%에서 42% 그러면 절세 효과가 이렇게 커집니다. 뭐 만약에 이게 중과세가 적용된다 10% 20% 중과가 된다 그러면 절감 효과가 더 커지죠. 즉 증여세 1000만 원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금액을 1억 원 올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양도세가 더 절세되는 요거를 보셔야지 당장 요거 증여세 좀 낸다고 좀 그렇게 하면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면은 그냥 높게 증여해서 증여세 좀 내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과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를 처리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보증금과 대출이 있는데 증여를 하면서 야 이건 공짜는 공짜인데 전세랑 대출은 네가 갚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부담을 주는 건데 이 부부지간에는요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는 어차피 뭐 사실은 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거는 네가 부담해, 이건 네가 부담해 하는 게 사실은 약간 좀 그 의미가 좀 퇴색되죠. 근데 이제 진짜로 근데 우리는 부담부증을 할 겁니다. 아내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각자 돈 버는 거 각자 그 통장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로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부담부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부부지간은 부담부증여가 성립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요. 그래도 나중에 또 세무서에서 시비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징여계약서에 좀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좀 명시해도 좋겠죠. 징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면 적극적으로 부담부 증여계약서라고 해서 보증금과 대출을 그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건 부담부 증여가 아니다. 대출 이자와 보증금 반환 등은 증여자가 차후에 상환키로 한다라거나 그러면은 부담부 증여가 성립 안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증여계약서에 좀 적극적으로 써 넣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일반인들 눈에는 이런 내용도 사실은 좀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길래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또 부자간의 증여도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